안녕하세요. 공시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림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건설업이 그렇게 썩 좋은 업황은 아닌데 그래도 중소형 건설사들의 어떤 영업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림건설이 가장 수혜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해서 영상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대림건설은 최근에 이제 합병을 했는데 고려개발이랑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합병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라고 하는 공시를 내는데, 여기서 이제 볼만한 거는 사실 합병 후의 재무제표이거든요. 그래서 전략 합병 등 해서 고려개발과 그 3호가 합병이 되면서 대림건설이 됐고, 대림건설이 이제 합병 후에 이제 재무제표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분기보고서 보시면 그 합병된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어요. 아마 연결 영업이익의 연결 재무제표는 없으니까 별도에서 재무제표상에 자산 총계를 보시게 되면은 현금만 지금 한 5,500억 정도 들고 있고, 여기에 이제 또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그 아래 보시면은 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성 자산이다, 한 800억. 그리고 이자 발생 가능한 차입금들 이렇게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 그래서 이자 발생한 차입금 빼고 나면은 뭐 한 수년금은 한 3, 4천억 정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회사의 어떤 그 영업 체력을 보시면 그 분기에 거의 한 500억을 버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에 대한 뭐 누적 수주 잔고가 좀 올라간 효과가 있을 건데, 이제 좀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잘 나와 있어서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주택 관련된 건설 업종이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토지가 부족하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재고자산 내 용지 추이가 17년부터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이제 토지 부족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LH공사에서도 토지를 공급하는 그 추이가 뚝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제 신규로 어떻게 분양하는 어떤 택지가 없고, 2023년도에 이제 그 제 3기 신도시 택지를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분양이 이제 실제 착공까지 가는 데는 2025년쯤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기존의 토지가 있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그래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건설사는 이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의 어떤 수주만으로는 매출 성장, 탑라인의 어떤 외형 성장이 어렵고, 그렇지만 이제 그 이 대형 건설사들도 아마 2023년 이후에 2025년부터는 그 재건축 재개발 공사를 확보하면서 제3기 신도시 관련된 수주가 확보가 되면서 다시 한번 성장을 진입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그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에서 잘하는 회사가 살아남는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미 뭐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은 그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 건설사 위주로 막 입찰이 지금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 대비해서 건축비가 높기 때문에 그 서울 지역은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건축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어서 그냥 뭐 대형 건설사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 브랜드라고 하는 어떤 포커싱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중소형 건설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대림건설 같은 경우는 이 편한 세상 브랜드 파워를 이제 가지고 있는 특혜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지방 분양 시장은, 지방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그 건축비가 이제 분양가 대비해서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중소형 건설사가 가격 입찰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까지 보유하고 있는 대림건설이 이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에서 유리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커질 수 있겠느냐? 일단 그래프 상으로는 뭐 30년 이상 노후주택수, 그리고 서울에서는 뭐 한 290만 호 중에서 50만 호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그 510호만 호에서 한 48만 호가 30년 이상 됐다. 그리고 광역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이제 그 노후화된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 지역보다는, 서울 지역은 어차피 이 대형 건설사들이 다 차지할 거고, 요 하단에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중소형 건설사가 유리합니다. 분양가 대비해서 건축비가 낮기 때문에. 물론 지방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면 뭐 분양가 대비해서 건축비가 낮아지니까 대형 건설사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 중소형 건설사가 유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그 대림건설 그럼 수주잔고가 진짜 늘었느냐를 한번 보시죠. 대림건설 수주잔고는 작년 3분기에 2조 4천억대에서 지금 약 한 5조 원대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신규 수주가 도시정비와 관련된 누적 수주잔고가 1조 7천억 원으로 지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작년만 해도 작년 3분기만 해도 8천억대의 도시정비가 지금 거의 2배로 올랐어요. 그럼 결국에는 대림건설이 잘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누적 수주잔고 1조 7천억 원은 최근에 이제 그 단기 판매 공급 계약 공시를 통해서 보시면, 좀 전에 보였던 자료는 3분기 말 기준인데 지금 공급 계약 체결이 또 2건이 더 있습니다. 요거는 공사 수주는 일반적인 이제 입찰로 인한 거라서 여기는 그렇게 수익성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여기 이 공시를 보시게 되면 이 재개발 정비 사업을 대전에서 이제 따냈습니다. 금액도 꽤 상당해요. 계약 금액도 높고. 그래서 이제 이 대림건설이 2,700억 원 정도 이제 더 수주 잔고가 지금 누적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거의 뭐 한 2조 원대의 도시 정비의 어떤 여기 1조 7천억에서 2,700억이 이제 대략 추가되니까 약 한 2조 원대의 도시 정비 쪽에서 수주 잔고가 늘었고, 그렇다면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인식할 수 있는 수주 잔고가 커지니까. 그렇게 되면 2021년도쯤 되면은, 좀 전에 제가 분기가 지금 영업이익 체력이 500억대로 올라섰고 4쿼터는 뭐 3쿼터보다는 약간 비수기니까 조금 빠지겠지만 2021년도 연간 영업이익은 한 2천억에서 2,500억 정도까지는 점프업을 당연히 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합병하고 나서 지금 현재 좀 키우겠습니다. 합병하고 나서 지금 현재 순연금은 올해 말 기준으로 이익이 더 들어오다 보니까 한 5천억에서 한 6천억 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에서 이자 발생 부채를 좀 빼면 그 정도 될 것 같고, 영업이익 체력은 2천억 원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물론 현금이 많다고 해서 항상 그게 밸류에이션을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항상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들은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데 그 현금 가지고 이상한 데 투자해가지고 돈을 날려먹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현금에 대한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으려면은 사실 배당을 많이 줘야 됩니다. 배당을 많이 주면 ROE가 높아지고, ROE가 높아지면 어차피 그 PBR이라고 하는 수치도 PER 곱하기 ROE이기 때문에 그 다 같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림건설의 배당 성향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분기 보고서에서 그 배당에 관한 사항을 보게 되면 배당 성향은 지금 뭐 현금 배당 성향이 한 6%밖에 안 돼요. 주당 배당금은 한 400원 정도 되는데, 이 배당 성향이 또 높아지고 그러니까 올해 말이죠.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2020년, 21년도 정기주주총회 때 이제 배당을 결의할 텐데, 이 배당이 좀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250원, 400원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6천억입니다. 6천억 원인데 제가 이익 체력은 올해 이제 분기만 봤을 때는, 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2020년의 이익 체력은 약 한 2천억 원이고 2021년도에는 못해도 2,500억 이상을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익 체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체력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보면 대형 건설사들이 그렇게 또 많이 받질 못하고 있어요. 이게 리스크인데, 그러니까 상위권 대형 건설사들의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이 지금 영업이익 체력이 6천억입니다. 내년에 한 8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원이니까 대략 한 4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현대건설은 좀 후하게 받는 편이고, GS건설은 지금 마찬가지로 7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그냥 대략 한 8천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 3배, 영업이익 체력 대비해서 한 3배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대림건설이 내년에 한 2,500억 정도를 벌어들이는데, 흥미롭게도 대림건설의 도시정비 사업이 그 1조 한 7천억 원 정도 쌓았다는 그 점은, 여기 이제 이 애널리스트는 이제 다른 상위권 대형사들과 이제 비교했을 때 밀리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 밸류에이션 갭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서 뭐 계산기를 열어서, 솔직히 현대건설처럼 영업이익 체력 대비해서 그 시가총액을 한 4배까지 받기는 어려운데, 계산기를 다시 한번 켜볼게요. 못해도 이제 한 3.5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2,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체력에 뭐 3.5배 정도 넣으면 이제 가능한, 내년에 이제 가능한 시가총액은 한 8,700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6천억이니까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 어느 정도는 뭐 뚜껑이 열려가지고 뭐 엄청난 업사이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볼만한 이유가, 일단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그리고 배당을 한번 이제 챙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12월 말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 한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저밸류 국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지금 수주 잔고가 쌓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금 성장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약간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물론 뭐 대형 건설사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보면은 타이밍상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시정비라고 하는 큰 트렌드에 맞는 기업이다. 왜냐하면 브랜드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중소형 건설사 대비해서는 좀 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밑에 한번 보시면은 대림건설의 시가총액은 이 순연금의 추이에 좀 같이 연동이 될 텐데, 거의 뭐 영업이익이라는 게 결국에는 캐시플로우의 핵심이잖아요. 그렇다면 내년에 이제 그 영업이익을 고려를 했을 때 순연금이 거의 한 8천억대, 올해 말에 한 5천억, 6천억 보면은 한 2천억, 500억 정도 또 쌓이게 되면은 한 7, 8천억대가 될 건데, 그렇다면은 대림건설의 시가총액은 웬만한 어떤 기업들은 주가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뚝 떨어져서 그 끊임없이 이제 박살이 나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순연금이 어느 정도 바텀 라인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6천억 원대에서는 충분히 이제 가격 매력이 있는 영역이고, 그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수주 잔고가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투자를 막 추천을 하면서 뭐, 또는 추천을 받으면 항상 물어봐요. 그거 혹시 그렇게 안 돼가지고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기업인가요?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 대비 주가가 떨어졌을 때 더 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한 컨셉에 좀 부합한 기업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수주잔고가 쌓여 있으니까 성장 스토리가 이미 그 시현되고 있고, 그다음 배당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도 한번 챙겨갈 수 있는데, 배당 성향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벤트도 내재되어 있고, 왜냐하면 대림산업에서 그 지배구조 개편이 있었고, 그 지배구조가 이제 개편이 되면은 뭐 여기 66%의 대림건설의 지분율을 고려를 하면 배당 성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옵션 요인까지 고려를 하면 좀 볼만한 기업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시세 현황을 좀 보면, 최근에 이제 그 한번 상승했다가 합병 효과로 상승을 한 것 같아요. 합병 효과로 상승을 했다가 이제 합병 효과가 나왔으니까 쇼미더머니라고 이제 시장에서 외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수주를 했어 라고 시장에 언급을 하면서 20일날 수주를 했죠. 그 수주를 했다라고 시장에 밝히면서
지금 다시 도시 정비 재개발의 중소형 특화 건설 회사로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배당 한번 챙겨갈 수 있다. 그 밸류에이션 싸고 주가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수령금이 상당히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